어떻게 끝냐면 일단 5월 12일자로 자, 유형은 우리가 과세를 하죠. 10%로 과세를 해요. 근데 어떻게 과세하냐면 매출 쪽으로 우리가 과세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증명서류는 상대방한테 못 주죠. 유빈전자한테 증명서류를 주면 유빈전자한테 부가가세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합니다요. 실제 처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유형은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인 건별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무증빙 10% 과세 매출이라는 뜻이었죠,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리고 공급가액은 우리가 원래 건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거 입력하면 쪼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급가액은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보니까 88만 원 입력하면 쪼갤 거예요. 그죠? 여기 요 80만 원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시가 10%인 8만 원을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냐면 유빈전자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처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인 게 제품을 잡아 빼야 되거든요. 거래처에 접대용을 준 거니까. 그래서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것입니다. 그럼 컴퓨터가 대변의 제품 매출로 잡아요. 근데 이거는 제품을 판 게 아니라 거래처에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으로 제품을 빼야죠. 거래처에 줬으니까. 대변으로 제품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제품 매출이 아니라 제품을 빼야죠. 근데 장부상의 제품은 얼마로 기록되어 있냐면 사온 가격인 원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없앨 때도 원가인 60만 원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60만 원의 제품을 거래처에 줬으니까 60만 원만큼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 8만 원, 이 매출세 8만 원도 상대방한테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거니까 접대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68만 원을 전부 다 접대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매출 거래처한테 줬으니까 800번대 접대비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거지 판매한 게 아니니까 요 타계정 대체까지 걸어주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시는 적요 여기다 8 거시는 8 여기다가 여기다가 8번 우리 타계정 대체 8번이잖아요. 여기까지 걸어야 되니까 좀 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출제를 진짜 가끔씩은 해요. 아예 출제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회계 1급, 세무 2급 둘 다 출제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유형은 좀 여러분이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됐고요. 이제는 우리 뭐 할 거냐면은요. 오류 수정할 거예요. 오류 수정.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2급 때 오류 수정은 그냥 회계 2급 때는 오류 수정을 재무회계만 배우시니까 재무회계 오류 수정만 하면 하실 거지만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오류 수정까지 같이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절대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 안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실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인지 일반 전표 입력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어디에 오류 수정인지 안 주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분계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든 할 수가 있죠. 아래쪽에다가. 할 수가 있는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은 뭐 건별, 카과 이런 것들을 걸 수가 있는 반면에 일반 전표 입력 그게 안 돼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푸시다 보면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시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업무하실 때 내가 여기를 수정할 때 메인 매출 전표 가야 될지 일반 전표 입력 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유형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걸 수 있고 일반 전표 입력은 걸지 못한다. 그렇죠? 반면에 유형 같은 거 걸지 않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못 오는 거예요. 그렇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분계만 못 끊잖아요. 위에 우리가 유형도 잡아야죠. 근데 그냥 분계만 끊고 유형을 안 잡으면 일반 전표 입력인 거고. 그렇죠? 유형을 잡아야 되면 일반 전표 입력은 안 되고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교재에 있는 걸로. 자, 교재로 같이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은요. 오류 수정이요. 네, 269페이지예요. 269. 자, 교재 26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똑같이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근데 메인 매출 전표도 같이 나오니까. 자, 일단 연습은 그 1번 여기 1번 먼저 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회사는, 네, 일단 1100번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회사 1100번 바꿔주시고. 자, 바꿔주시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같이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특히 이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별표 좀 치실래요? 별표?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별표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문구를 좀 바꿀게요. 시험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시험용으로. 이건 시험용이 솔직히 아닙니다. 저자분이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 근데 시험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시험용으로 바꿀게요. 269페이지죠, 여러분들. 269.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자,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라고 되어 있죠. 현금으로 지급한 운반비는요. 전액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운반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여러분 근데 조심하실 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기억나시죠? 우리 그 부가가치세 분계도 일반 점포 입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에 할 수 있으니까 꼭 부가가치세 포함 이런 말 나왔다고 무조건 외인 매출 전표 입력이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항상 유형 쪽을 걸 수 있냐 없냐가 차이인 겁니다요. 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써 친절 용달로부터 수기는 종이란 뜻입니다. 수기. 종이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문구 좀 추가해 주실 게 우리 시험에서는 문구를 이렇게 줘요. 근데 이렇게 주면 여기다 좀 추가 좀 해주세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회사는 네 어떻게 주냐면 이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줍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줘요. 회사는 이걸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해석을 일단 힌트 좀 드릴게요. 처음 보신 유형이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요즘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 유형이. 맞죠? 그럼 해볼게요. 보시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면 매입세액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세금 계산서 받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이건 원재료 구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유형이 있어요? 없어요?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 유형이 있죠. 유형이 있으니까 얘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그곳에. 그렇죠?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했대요. 위치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삭제.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거기야. G.O.D 노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어요. G.O.D 옛날 그 조상님이 있어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일반 전표 아니야. 넌 거기 있어야지 왜 여기 있니? 이 문제 많이 낸단 말이에요. 힌트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알죠? 시간은 여러분들 5분 드려볼게요. 5분. 해보시는 거 시작. 시간 5분 드려볼게요. 여기.
배고파요, 선생님. 쌤, 나 기본교육 신청 안 한 것 같아. 다른 거 신청하는데 기본교육 말고. 그거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신청을 잘못한 것 같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다 들었던 과정이야. 집체 가야 되나? 로그인? 강의실이죠. 어? 했던 거 맞아? 아니, 기초교육이 아니라고. 이게 기초교육인데? 아, 기초교육은 들었잖아. 들었지. 본교육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 아, 맞아? 아니, 11월 11일까지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1일부터. 아, 부터야? 그렇구나. 잘못 알고 있었네. 그니까, 맞지. 잘한 거지. 잘한 거 맞죠? 오케이. 로그아웃 좀? 아, 안 되면 진짜 우리 한번 문 닫아요. 알아. 안 날라가. 자, 여러분 보시죠. 다 하셨죠? 자, 보실게요. 요거. 자,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있으면 안 되죠. 얘는 매입 쪽에 과세 유형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있어야 되잖아요. 조심하실 건 잊지 말아야 될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까지 해주셔야 돼요. 삭제까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감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세요. 아시지만 오류 수정 항상 그 날짜 가시면 되죠. 문제에서 언급된 날짜. 가시는 거예요. 8월 7일 이렇게. 그럼 여기에 우리가 운반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77,000원. 그리고 조심하실 게 부가가치세가 포함이니까 7만 원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 가액이 되겠죠. 이것도 좀 유념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삭제를 실제 시험에서는 그 금액 줘요. 알죠? 이렇게 좀 재수없게는 아니고 여러분들 재수없게 주진 않아요. 자,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일단 삭제를 무조건 하셔야 돼. 잊지 말아야 될 곳은. 아셨죠? 그리고 이제 있어야 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시는 겁니다. 날짜가 8월 7일이죠. 그럼 없을 거예요, 당연히. 예. 그럼 여기 있어야 될 곳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죠? 이 유형을 제일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많이 틀리셔가지고. 자, 그럼 유형은 과세죠. 맞죠? 매입세 공제되는 세금 계산서임. 그리고 공급가액에 77,000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공급가액은 우리가 지금 과세 유형이니까 얘는 제외된 건 넣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거 유념하시고 7만 원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래처가 용달
그리고 수기니까 여러분들 수기는 종이에요. 종이 때문에 전자에 여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건너뛰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아셨죠? 0번 부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분계 유형인데요. 분계 유형은 뭐 전부 다 현금이니까 저는 현금으로 할게요. 뭐 혼합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낚시를 한 번 더 했죠. 어떤 낚시를 더 했냐면 여러분들 일반 점표 지운 거에 계정과목 운반비로 돼 있지 않았어요?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도 냈어요. 맞죠? 근데 우리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은 상품이나 제품 팔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운반비는 뭐와 관련된 거냐? 원재료 구입하면서의 운반비죠. 그럼 계정 과목이 뭐가 잡혀야 돼요? 그렇죠. 원재료가 잡혀야죠, 원재료가. 자산 취득 부대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똑똑. 맞죠? 우리 원재료를 우리 회사로 옮겨야 되는데 요 운반비 지출해야지 원재료가 우리 회사 게 되잖아요. 그죠? 그 회계 입장에서는 요거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 내야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원재료가 맞는 거지 운반비를 고치시면 또 난리 나는 문제였어요. 실제 이 문제 이렇게 냈었어요. 이거는. 알죠? 단지 차이점은 금액을 안 주고 그다음에 일반 점표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안 준 것만 차이가 난 거지 실제로 이렇게 줬던 때가 있었어요. 아시죠?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꼬아낸 문제죠,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회계 2급 때 배우셨던 장부지식 동원하시는 문제예요. 자, 동그라미 2번 시간 4분 드려볼게요. 동그라미 2번 좀 부탁드려요. 1번이 동그라미 2번. 어차피 우리 12월 3일 날 시험 보잖아요.
맞죠? 12월 3일날 시험 보니까 답 맞추는 거에 너무 의 두지 마세요. 맞죠? 계속 기억에서 잊혀지고 다시 살리고 잊혀지고 살리고 하는 게 세법하고 회계예요. 아이고. 다시 끄집어내면 되죠,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릴 때. 자, 여러분 보실래요? 자, 일단 이 문제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실제로. 자, 뭐냐면은요. 자, 여기 우리가 대응해서요. 당사는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에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070만 원을 전액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 요게 오류예요, 오류. 그죠? 오류고요. 보니까 요 문장이죠. 10월 29일 현재 주식회사 대응의 외상 매출금 잔액. 자, 그럼 여기에서 힌트가, 일단 힌트는 아니고,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메인 매출 전피 입력은 안 돼요. 왜냐면 유형이 없어요. 맞죠? 뭐 과세, 면세, 뭐 이런 유형이 없죠. 그래서 일단 일반 전표 입력이 되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건 어떤 문제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 그러면 대응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돼 있는 건 내가 1,070만 원 전부를 외상 매출금 회수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대응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을 알아야 되겠죠. 10월 29일자로요. 맞죠? 그거를 초과한 금액은 선수금 받은, 계약금 받은 거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핵심이 되는 건 얘예요. 주식회사 대응이라는 거래처에 대한 채권 잔액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회계이급 우리 그럼 어떤 특정 어떤 거래처에 대해서 채권 채무 어디서 조회해요? 그렇죠.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 살리면 돼요. 무조건 그래요. 이게 회계세법이 원래부터 머릿속에서 잘 날아가요, 진짜로. 그래서 얘는 거래처 원장 가서 주식회사 대응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잔액은 0 이상이 돼야죠, 무조건. 자,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가시는 거예요. 뭐 거래처별 계정권 원장도 되지만 여기가 좀 속편해요. 여기가 제일. 자, 그래서 여기를 가요. 가가지고요. 기간은 10월 29일이니까 1월, 올해 연도는 1월 1일부터 10월 29일이죠, 여러분들. 아니면 10월 29일로 전부 다 세팅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네. 자, 계정 과목은 지금 우리가 대응이라는 것에 외상 매출금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세팅은 외상 매출금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거래처는 다 조회할 필요가 없이 대응만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물론 다 찾으셔도 되지만 그냥 대응만 찾을게요. 이렇게 잡으시는 거잖아요. 주식회사 대응에 대한 외상 매출금 10월 29일 날 잔액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잔액이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잔액 있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잔액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0 이상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그 말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게 좀 해석이 복잡한데 그럼 1,07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죠. 얘 대응은 우리 회사한테 송금한 거지만 우리 회사는 받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10월 29일 날 회사가요. 이거 메임이죠. 그럼 회사가 10월 29일 날 일반 전표 입력에 외상 매출금을 1,070만 원을 다 깐 거예요.
그럼 다 깠으니까 마이너스 200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까야 잔액이 0이 돼요? 우리 잔액은 0이 되는 거죠, 0. 이 문제는. 그럼 잔액이 0 되려면 마이너스 200이 여러분 취소가 돼야죠. 그래서 취소니까 200만 원만큼 마이너스 시켜야 돼요. 취소를 시켜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870만 원만 내가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은 선수금 받은 거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 예금은 1070만 원 들은 거 맞죠? 맞는데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건 우리가 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 대변에 1070만 원 깠으니까 마이너스 200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870만 원이 돼야죠, 여러분. 외상 매출금은. 그래서 이 870만 원. 네. 그러면 제가 이 분계를 끊으니까 잔액이 없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문제였어요, 여기. 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수금 받은 거죠. 선수금 잡고 여기다가 대응까지. 이렇게. 이게 잡으시는 거고요. 우리 시험에 타계정 대체 빼고는 적용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요. 일반적 빈력에. 아시죠? 그래서 적용가 걸리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회계 1급도 그 장부 내니까 어떤 특정 거래처에 대해 어떤 거래처에 대한 채권처를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이라는 거 한 번 더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셨죠? 하나하나씩 계속 여러분들 복구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쪽은 좀 약간 잘 날아가기 때문에. 자, 이제 어디로 가주시냐면 200 회사를 1200번으로 바꿀게요. 회사 1200번. 성남으로 돌려주시고 쉬운 것도 시험에 꼭 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좀 어려워할 만한 걸 대비시키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만 푸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쉬운 거 많이 내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도 최근에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동그라미 1번도. 알죠? 동그라미 1번 해석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1번 시간 4분 드려볼게요. 동그라미 1번. 9월 21일.
회사가 다른 회사인데? 1100만. 인정을 안 놔줬나 본데? 아니요, 부장 안 눌러도 돼요. 일반 주표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일반 주표 해야 되잖아요, 원래. 아니, 틀렸죠. 얼마? 1,070만 원이 1,070만 원. 왜 갑자기 1,072만 원 어디서 났어요? 아니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위에, 맨 위.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이런 거죠. 한번 클릭해도 돼요. 저 10월 29일. 아니죠. 외상 매출금 잔액을 찾아야죠. 외상 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이 선수금이잖아요. 그럼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찾아야죠. 수금이 아니라. 그렇죠. 그럼 거기 잔액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거 1,072만 원 바꿔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02만 원인 거예요. 근데 잔액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변으로 지금 1,072만 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까 1,070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870만 원이 있으니까, 그럼 870만 원까지밖에 못 가죠. 잔액은 우리 마이너스 잔액 못 깨니까. 그래서 870만 원만큼만 외상매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 중에 870만 원 잔액만큼만 회수한 거고, 나머지 200만 원은 계약금 받았다가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072만 원 바꿔야죠. 1,070만 원. 이걸 아예 바꿔보셨네. 그렇죠. 아니죠. 뭐, 저 870만 원만큼만 까야지. 잔액이 87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 늘어야죠. 그래도 거래처 걸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그 제조 부문의 직원 체육대회니까, 이건 복리후생비잖아요. 500번대. 맞죠? 이거 가끔씩 거래처 직원이라고 내긴 하거든요. 아무튼, 예.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기, 부가가치세 별도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여기까지가 제대로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죠. 왜냐하면 직원 체육대회 복리후생 쪽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쪽이니까 얘는 과세 쪽이 돼. 매입 쪽이 과세죠. 그러니까 매입 쪽의 과세라는 유형으로 잡아야 돼요. 그죠? 근데 회사가 여기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면세 매입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였다라고 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준 거예요. 어떻게 준 거냐면 이걸 이렇게 줬어요.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준 거예요.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이런 거 있을 건데 회사가 실제로는 이제 거래처 접대하고 거래처 직원의 우리가 체육대회, 거래처 직원의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원래는. 그렇죠? 받았는데 회사가 착각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는 과세가 돼 있었겠죠. 근데 거래처 직원 체육대회 관련한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그건 불공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건 그렇게 출제했던 거고요. 그럼 여기는 반대로 매입 쪽에 과세가 돼야 되는데 면세 매입으로 잘못했다라고 우리 매입 쪽에 면세라는 거 있죠?
맞죠? 그러면 요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자, 9월 21일에 여기 보니까 매입 쪽에 면세로 잡아놨죠, 여기를 아예. 그죠? 면세가 아니라 얘는 유형이 뭐냐면 매입 쪽에 과세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제조부문 직원 체육대회 관련된 세금 계산서니까. 면세는 계산서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 쪽에 과세로 유형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요 유형 자체가. 이렇게. 예.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요거예요. 여기 있죠. 요 문장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면세매. 그러면 250, 그러니까 230만 원이 공급가액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되시겠어요? 공급 부가가치세 별도면 23만 원이 부가세 별도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253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요거. 우리는 과세 쪽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걸로 잡아야죠, 공급가액은. 그래서 이게 230만 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머지는 다 맞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도 고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분계 유형이 현금은 맞죠. 전에 현금 나갔으니까. 근데 개정 과목이 이제 유형을 바꿔버리면 원재료로 바꿔버려요. 그죠? 여기가 이제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5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바꿔주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형, 그러니까 시험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이 잘못되게 시험에 이제 주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도 가끔씩 출제를 합니다. 회계 1급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10월 31일이요. 자, 시간은 3분만 드릴게요, 요거. 10월 31일.
자, 여러분 보시죠. 이거 개정 과목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가스수도 난방요금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더 많이 써요? 공장이 많이 써요? 본사가 많이 써요? 그죠? 공장이 훨씬 많이 써요. 그 말은 공장은 중요해요. 맞죠? 우리가 그러면 이거죠. 중요한 건 구분,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사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본사는. 맞죠? 그럼 본사는 전기요금이든 가스수도 난방요금이든 개정권 뭐 쓰죠? 그죠? 수도관리 비수. 이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 중요하지 않은 거 통합할 표시하는 그 문장 때문에. 그래서 본사는 그게 전기요금이든 가스수도 난방요금이든 수도 광열비라는 개정 과목 씁니다. 그죠? 배우셨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할게요. 다시 복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근데 공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과목을 별도로 나누셔야 돼요. 전기요금 개정 과목 뭐죠? 전력비 씁니다. 전력비. 가스 수도 요금은요? 난방 요금은 가스 수도료라는 개정 과목 씁니다. 이렇게 중요성의 관점이 중요성 관점. 그럼 이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일단 유형을 걸 수가 없어요. 맞죠? 뭐 현과 카과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유형을 걸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냥 분계만 끊는 곳이잖아요, 이거. 뭐 분계만 끊으면 일반 전표 입력이고 유형을 걸어야지만 하는 거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계는 둘 다 끊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형을 걸 수 있냐? 유형을 그냥 안 걸고 분계만 끊는 차이예요.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시는 거죠. 10월 31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회사가 문제에서 영업 부문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나 이게 오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수도광열비로 잡은 거예요, 여기다가. 알죠? 근데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그 공장에서 발생한 수도요금 4만 원이면 가스 수도료 잡아야죠. 그 다음에 전력비 요거는 공장 거니까 전력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 유형 구분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액 현금 나갔을 때 출금 끊거든요. 이거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출금을 끊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대변에 전액 현금이 와요. 알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가스 수도료 4만 원이었죠? 이거 떴고, 그 다음 차변에 뭐 전력비 5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가끔씩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런 문장이 아마 여러분들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맞죠? 그 하나의 전표가 뭐냐면 번호가 통일돼야 된다 그 뜻이에요. 맞죠? 요 번호가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을 이렇게 번호가 나뉘어지면 틀려요. 그건 오답이 오답. 근데 지금은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안 돼 있죠. 맞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불안하시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얘가는 그 출제위원이 혹시라도 그 뭐라고 해야죠? 제가 좀 언어 등급 5등급이라 좀 언어 표현이 잘 안 돼요. 진짜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꼬투리 맞아요. 꼬투리. 무시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이에요. 꼬투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좀 불안하시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에 9만 원 이렇게 돼 있었죠. 맞죠? 이렇게.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차변으로 바꾸세요. 알죠? 이거를 차변 이렇게. 알죠? 이것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시거나 괜찮아요, 그거. 그렇죠? 정 힘드시면 분명히 익숙치 않단 말이에요. 출금이나 입금이 여러분들이 또 차변에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여러분들이 가스 수도료 4만 원 맞죠? 차변에 전력비 5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죠? 뭐 적요는 채점 대상이 타계정 대체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걸렸든 안 걸렸든 상관없어요. 알죠? 이렇게. 자, 10분 쉬셨다가